오늘 청년 예술인 선배 예술가를 만나다의 사회를 맡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인천하의 하영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기 청년 예술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인터뷰를 자처해 주신 선배 예술가 원일 감독님을 만나 뵙고자 여기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의 주인공 원일 감독님은요,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 정악 및 대치타의 이수자이자 국립무용단 음악감독,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을 거쳐 현재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님으로서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대선배님을 제가 기다리게 할 수 있나요? 그럼 바로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원일 감독님. 저희는 2020 경기 청년관 선배 예술인을 만나다의 사회를 맡은 유튜브 여인천하의 하영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이렇게 좀 가을이 왔잖아요. 근데,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만 되면 제 태어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잘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진짜요? 가을 남자. 혹시 언제 태어나셨어요? 10월 19일에. 저는 11월 6일. 네, 곧 다가오겠네요. 맞아요. 네,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독님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 혹시 감독님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작곡가고요. 그리고 연주자고 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현재는 경기 아트센터의 전속단체인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국립 네. 그 무형문화재 네. 피리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 대치타라고 네, BTS도 그런 곡을 냈잖아요. 대치타라는 그 크게 치고 분다는 뜻인데 네네. 대치타하고 피리 정악이라는 우리 궁중음악 이것을 이수를 해서 그런 무형문화재 제46호 대치타 및 피리 정악 이수자긴 하죠. 그러면 지금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네. 피아노도 잘 치시는 거예요? 잘 치지도 않지만 제가 필요한 음악에 필요한 만큼은 그때그때 피아니스트는 아니니까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하죠. 진짜 좀 대단하시네요, 무대에서 진짜. 연주할 정도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왜냐면 저도 피아노를 치지만 저는 피리는 못 하잖아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막 뜨거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나 우리 것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좀 옛날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배우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일 감독님과 지금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는 어떤 근황을 보내고 계신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한 공연들이 11월 달에 그 미래극장이라고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 공연 예술계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연 예술가들, 좀 청년 예술가들도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 무대에 쓸 수가 없고 또 경제적인 것도 다 멈춰버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구나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예술가들 사이에 어떤 그동안 있었던 그나마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던 그런 것도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연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공연들이 비대면으로 찍어서 그것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공연을 갖다가 했는데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공연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퍼포머들이 그 뭔가를 하고 그 에너지가 현장에 있는 관객들한테 나눠졌을 때 거기서 오는 그 희열과 행복감, 공유되는 하나됨 이런 게 굉장히 큰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예술 형태인데
예술가들만 막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대답이 없으면 박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공허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시대가 바뀌었다. 그쵸.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 새로운 공연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미래의 공연 예술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됐고 그래서 공연을 좀 과감한 제목으로 미래 극장이라는 게임과 온라인에 있는 관객과 오프라인에 있는 관객이 동시에 공연을 진행시키고 온라인에 있는 관객들이 채팅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공연 내용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공연을 새롭게 우리가 발상을 해가지고 공연을 지금 곧 올라가고요. 11월 6, 7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세기 작곡가, 지금 21세기잖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는 누군가. 그래서 그런 국악을 완전히 현대적으로 옮기는 그런 음악을 준비해서 지금 한참 연습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거는 온라인 송출인 거예요? 온라인은 나중에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단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 받은 나라죠. 맞아요. 유럽은 난리인데 지금 1.0 단계라서 공연장에 관객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관객을 받아서 공연합니다. 저도 보러 가고 싶어요. 꼭 보러 오세요. 초대권? 청년 예술가가 초대권을 기대면 안 되지. 맞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공연은 사서 보는 겁니다. 맞아요. 공연은 사서 보는 걸로. 청년 여러분, 공연은 사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경기 아트센터에 예술 감독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반향, 신신화위 등 혁신적인 예술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혹시 청년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러한 도전을 꿈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계기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제 실패를 맛봤죠. 여러 단계의 실패가 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실패라고 저한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도전했던 어떤 콩쿠르에서 제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혼자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노트를 펴놓고 계속해서 일기를 쓰면서 여기서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막 이런 거 막 적었던 것 같아요. 막 적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또 더 나가야 된다. 여기서 멈췄다가는 뭔가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계속 글을 썼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청년 시절은 뭐 다 그렇겠지만 질풍노도와 같이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진짜로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좋아야 돼요. 하면서 싫은 거를 억지로 명성이나 돈이나 다른 것 때문에 남을 의식해서 그것을 선택하면은 금방 실증이 나거나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약간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일단 좋아해야 돼요. 그것을. 그걸 그래야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되게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지만 호기심은 예술에서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결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놀이하듯이 거기서 놀 수 있어야 된다. 그 좋아하는 거 안에서 수없이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다 보면은 좋아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안에서는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제가 요새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예술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나와 남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세계와 세계가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없이는 실패도 실패로 끝나고 확신이 있어야 그걸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좋아하고 있다. 난 이걸 계속 할 거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물음표가 되죠. 예, 그래서 자기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더 저도 확신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술이 무엇이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행복감을 그 안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렇다면 요즘 경기 청년 예술인들이 본인의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네. 확신일까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아까 자기 확신은 이제 마음가짐일 수 있는데 네네. 마음가짐만으로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세계를 자기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네. 세계를 받아들이려면은 일단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건 안 되고 이건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청년일수록 열린 마음이 중요한데 그게 자기가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 들어오려는 흐름들을 다 자기도 모르게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뭘 알아야 되거든요.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고전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이 하이테크 시대고 뭔가 기술, 정보,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국가되는 시대지만 지금도 짧은 정보들은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깊은 정보는 절대 안 나와요. 맞아. 예를 들면 고전을 통째로 읽어보면서 오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걸 고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인문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상상력과 만나게 되면 이제 예술은 무한한 날개를 달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고전에 대한 이해나 독서에 대한 축적이 없으면 확장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한계가 딱딱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지 몰라요. 기술도 있고 나는 되게 뭐 다 요즘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금방 넘어가지가 않죠. 근데 그 단단한 배경,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남겨놨던 그런 고전 문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젊은 나이에 특히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 예술의 날개를 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확신뿐 아니라 그러한 공부를 틈날 때마다 독서를 하는 게 특히 독서를 할 때 뭐 재미있는 소설도 많이 있겠지만 고전들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것이 알미 되는 거고 그 알미 정보나 기술과 만났을 때 날개를 달 수 있고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확신을 해요. 그럼 혹시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쉬운 고전 책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밌고 쉽고 우리가 이제 인생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봐요. 네네네. 그것을 근데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흥망성쇠를 하게 되겠죠. 죽을 때까지. 그럼 그것을 하나의 개인의 신화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신화가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고전은 오디세이아예요. 아, 네네네. 그 트로이 전쟁 10년 이후에 오디세이아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외눈박이 거울도 만나고 사이렌이라는 그런 그에게 막 들리는 바다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다 유혹하는 그런 어떤 천상의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섬에 고립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행담이 있는데 여러 우리는 영화나 여러 애니메이션에 상당히 많이 다 이 오디세이 같은 구조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구조 그레이트 저니라고 그래요.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 우리나라 바리대기 신화에도 그런 게 나오고 오이디푸스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런 식의 그런 구조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통찰해 보면 글쓰기에도 곡을 쓰기에도 그 구조라는 것이 보편적이구나 인간한테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디세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이번 연도 안에 읽을 수 있겠죠? 예, 꼭 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2020 경기 청년관은 경기 문화재단과 경기 아트센터의 도움으로 경기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이제 제작하는 5일간의 온택트 네. 축제예요. 그래서 혹시 눈여겨보셨던 프로그램이나 네. 혹은 이런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여기 봤는데 너무 다 재밌는 기획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3인 3색 토크 콘서트도 재밌고 네. 픽업 공연, 청년관 이것도 너무 재밌고요. 네. 근데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원예술 프로그램이에요. 경기 청년관 다원예술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청년예술 공론장이라고 돼 있어요. 라운드 테이블. 네네네. 이게 왜 재미있게 저는 생각하냐면 다원이라는 것은 예술의 어떤 크로스오버나 크로스로드가 되면서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 알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청년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를 향해서도 아무것도 위축되는 것 없이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다원적인 것을 섞어내는 힘. 네네네. 이것과 저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융합돼서 한국화되는 힘. 예술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 신화의 오케스트라도 전통음악이지만 전통음악과 지금의 모든 예술가들, 세계의 모든 예술가들하고 다 만나서 새로운 전통, 새로운 이 시대의 어떤 한국음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단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렇게 영상, 카메라, 지금 영상 시대잖아요. 그쵸. 또 음향에 대한 기술, 편집, 무용, 뭐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더구나 지금은 AI, 딥러닝, 뭐 옛날보다 훨씬 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예술을 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이 다원 예술을 통해서 청년들이야말로 어른들은 하지 못하는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빵 하고 저질러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이제 공론의 장이라서 서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그다음에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이것들을 서로 깊이 있게 해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또 예상치 못해 제3의 길이 확 열리거든요. 맞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상하게 말하면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층이 생겨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네. 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고 인간은 마음 먹은 걸 다 이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론의 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원일 감독님 같은 대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진짜 영광인데요. 근데 오늘 특히나 제가 진짜 얻고 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립. 원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예술계의 자립의 이념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립 사실은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메타 퍼포먼스라고 불러요. 미래극장을. 네. 메타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항상 행해지던 방식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메타 인지라고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아까도 말했지만 네네네.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 뭐지? 이런 질문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막 화가 이렇게 났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쏟아 부으려 그럴 때 그것을 딱 지켜보는 내가 그럴 필요 없어 한 번만 참고 심호흡 3번만 하면 돼 참을 수 있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무분별하게 화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메타 인지가 나를 제어하는 이럴 때 자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또 다른 자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선배님은 되게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도 하실 때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럼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 전 돌아가면은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했지? 또는 그 말은 되게 인상적이었다. 또는 우리 악단에서 막 회의를 해요.
그때 이제 어떤 말과 어떤 사람의 어떤 눈빛과 태도와 그런 것이 돌아가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바라보려고 그랬을 때 생겨나는 거지.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모든 건 대수롭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저런 말을 했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했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그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금방 이렇게 자기한테, 왜냐면 이 안테나가 어느 영역까지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냐, 이것은 좀 연륜이 될수록 1kg씩 늘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놓으면 예술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더듬이와 안테나가 항상 나이와 무관하게 예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 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만나는 게 가장 핵심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원일 대선배님께서 2020 경기 청년관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경기 청년 예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술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는 누군지를 알고서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서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것이 음악으로, 그것이 무용으로, 그것이 영상으로, 그런 것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유명해지거나 돈을 벌고 위해서,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다 남들이 날 알아주고 싶어하고 알아봐주길 원하고 돈도 잘 벌길 원하죠. 예술이라는 작업은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부록처럼 얻어지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결코 예술의 본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섬세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도 못 하는데, 예술을 접했을 때,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미술관에 갔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예술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인간을 섬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사람만이 어떤 것이 난폭한 건지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슬픈 건지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억울한 건지 알게 되죠. 그것은 섬세한, 아까 말했지만 더듬이와 안테나가 예민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는 다 경제적으로 다 정치를 하거나 다 직장에 들어가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치를 하지도 않고 우리는 돈을 벌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권력 집단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이 우리를 찾았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 걸 거고, 계속하다 보면은 때로는 명성과 경제적인 어떤 혜택까지 주어지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은 오래는 못 가요. 짧게는 갈 수 있지만, 저는 자기가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좋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냐, 나한테 소중한 게 뭐냐, 세상이 망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 그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동굴을, 그 광맥을 계속해서 캐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요새 좀 돈을 쫓았거든요. 쫓을 수 있는데 네. 궁극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좀 노력을 해봐서 정말 제 실력을 좀 더 키우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0 경기 청년관 개최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제가 빌리 엘리어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빌리가 왕립학교의 발레 오디션을 보고 낙담을 해서 잘 못 봤냐고 엄격한 선생님들 앞에서 체념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다. 거기서 나가다가 쓱 돌아오니까 너는 발레가 왜 좋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리가 춤을 추는 순간에는 온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의 노동자의 아들 발레도 근근히 하게 된 빌리였는데요. 그 모든 것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걸 다 잊을 수 있고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가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어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예술가만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그 세상이 안 알아줘도 자기가 그 안에서 몰입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말했던 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것을 좋아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좋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한편으로는 청년 예술인들 고용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요. 더구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어려운 한계가 오히려 새로운 예술을 발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좋아서 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면,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리 얘기처럼 그 안에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예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그리고 서로 함께 연대해서 이 새로운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0 경기청년관 화이팅!